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하게 될 심우경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왜 사회복지 분야에서 배워야 되는지, 약간의 이제 걱정과,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 자체가 어렵다고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을 하시고, 이제 조사론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약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사회복지 조사가 이제 있죠. 조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조사가 왜 과연 필요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을 보시면은 조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사의 일반적인 목적과 조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그 유형들, 형태들을 가능한 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보시면은 조사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니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 플러스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기본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 욕구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논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개연성 있게 관계가 서로가 있게끔 그렇게 논리적인 원칙을 따르고, 또한 그 논리적인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잖아요. 사회복지가 사회과학 분야인데 이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숫자로 아니면 통계적인 수치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논리성을 추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해답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해답이 곧 과학적인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론은, 다시 말해서 조사론은 사회과학의 하나의 분야로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지식을 습득한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과학적인 절차를 따른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조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보실게요. 조사에 대한 정의의 목적에서 과학적인 지식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여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사회복지 환경에서의 인간은 그 사회적인 그 환경 속에서, 그렇죠? 환경이죠, 환경이고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환경 속의 인간. 네, 이게 지금 사회복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의 그런 조화가 상당히 필요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우리가 행동의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습관이라든지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이 바로 조사이다. 그리고 조사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회복지 조사에서 조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양적인 거와 양적인 조사.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알고 있으시는 게 중요하시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양적인 조사와 그다음에 질적인 조사로 구분이 되죠. 양적인 조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통계화 할 수 있고 수치화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그 조사가 양적인 조사고요. 질적인 조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교류잖아요. 상호 간의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형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적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상담, 면접, 인터뷰 이런 것들이 질적인 조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방법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 양적인 조사와 질적인 조사를 우리가 병행을 하면서 근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의 일반적인 목적을 보실게요. 기존의 유용한 지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은 지능지수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유용한 지식에서 과연 그런지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릇된 개념. 일반적으로 정말 그런지, 정말 어떤 개념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과 범죄가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상호관계가 있는지,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나 일반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지식에 기여한다. 플러스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식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수정되고 기존의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의 일반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행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식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적을 보실게요. 첫 번째 탐색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급 시험 같은 경우에 자주 나오게 되는 제 1장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 시험 문제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죠.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를 하면서 과연 다음에 조사의 목적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게요. 첫 번째 탐색이 있어요. 탐색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나 관계를 탐색한다. 그러니까 거의 탐색 같은 경우에는 기초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조사, 기본조사로서 행해지는 것들이죠. 연구 대상이 소규모일 때, 그리고 또한 사전 실험적인 성격. 이게 바로 뭐냐면 기초조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게 되는 사전조사. 그거를 우리가 또 파일럿 테스트라고도 하고, 또한 파일럿 스터디. 네,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조사,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행해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색 조사, 탐색적이다. 이 조사는 탐색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실게요.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네, 과연 이들의 생애가 아니면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사들을 우리가 탐색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탐색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서 행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기술이 있어요. 기술은, 네, 보시면은 목적을 보실게요. 어떤 시점에서 조사 대상자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연구자가 있고요. 그쵸? 연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조사 집단이 있어요. 대상 집단이라고 하는. 네, 대상 집단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대상 집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연구자가 행해지는 연구를 하게 되는 그 집단을 우리가 대상 집단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후에 나오겠지만 뭐 연구 집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모집단이라고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시점에서 조사 대상자 집단, 이 대상자 집단 있잖아요. 이 대상자 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술이에요. 이 같은 조사의 결과로서 조사 대상 집단에 대한 속성을 알게 되고요. 성격이죠, 성격. 그 다음에 특성, 습관, 그런 것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과 묘사가 가능한 그런 조사가 기술조사예요. 기술조사가 일반적으로 이런 목적을 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거의 기술조사는 다시 말하면 실태조사라고도 하고 현황 조사라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를 보실 때, 뉴스 기사를 보실 때 많이들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몇 월 몇 시에 몇 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기술 조사는 네, 일반적인 지금 현황, 지역사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의 비율이 어떻고 여자의 비율이 어떻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문제가 얼만큼 어떤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지, 노인 문제가 많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변하고 있는지, 어떤지, 예, 그런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조사는 다시 말해서 실태조사, 현황조사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연구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연구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연구 대상이 되겠죠. 대상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는 거는 이들의 생활 실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생활하고 있는지, 적응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부적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부적응이 좀 더 심해가지고 범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기술조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설명을 보실게요. explanation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이 있죠. 조사에 일반적으로 이제 세 번째, 설명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나왔어요. 이거 처음 나왔죠. 되게 중요한. 조사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게 변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론에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으로 접해보는 개념이라든지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조사론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조사론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변수죠. 네, 개념은 이제 첫 번째 나왔어요. 잘 기억을 하시고, 변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가 이 칠판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 펜도 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보시면은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조사라는 것은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변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적응, 또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학교 부분에 있어서나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전부 다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각각의 변수. 예, 사람은 또 나눌 수 있는 게 남자, 또 여자로도 나눌 수 있겠죠. 여자의, 예를 들어서 여성의, 여자 학생의 학교 적응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는, 예, 이런 것들, 각각의 이런 대상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현상과 관계, 이 현상이 있죠. 관계 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게 설명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사회적인 책임의식 간에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조사가 설명에 대한 조사라는 거예요. 제일 키포인트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뭐겠어요? 청소년의 봉사활동,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의식, 이게 각각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변수. 네, 그래서 이거와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네, 설명에 대한 조사로 우리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설명 조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사론에서의 양적인 조사, 아까 조사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 양적인 거와 질적인 조사. 그 중에서 양적인 조사에 해당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탐색적 조사가 또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네 번째,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새로운 것이거나 그 주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을 경우에 앞서서 실시하는 조사. 네, 거의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던 탐색조사와 탐색적 조사는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 앞서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아까 얘기했던 파일럿 스터디가 파일럿 조사. 파일럿 조사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테스트라고 하는 프리스터디.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조사가 우리가 이제 탐색 조사라고도 하고 탐색적 조사라고도 합니다. 네, 새로운 조사, 그러니까 기초 조사라고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사실 기본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1인 연구자들이 거의 많아요. 1인. 네, 한 명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의 돈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충분하지가 않죠. 1인이 조사하는 거랑 같은 조사에 대해서, 대상 집단에 대해서 1인이 조사하는 거랑 정부나 국가가 조사하는 거는 규모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1인이 조사하는 거는 거의 탐색적인 조사가 거의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1인 조사들이 1인 연구자들이 하는 조사가 많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탐색조사의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보시면은 개념을 규정하고 가설을 구성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조사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설이 나와요. 가설이라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if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만약 뭐뭐라면 네, if와 관련된 부분.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적과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학생의 성적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게 이런 조사의 그 진행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본 조사에 앞서서 본 조사의 질문지에 포함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예비 조사도 탐색적인 조사의 한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조사는 아까도 얘기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이나 배경, 분포, 관계에 대해서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이런 조사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나왔더라. 몇 퍼센트는 찬성을 하고 찬성이 뭐 40%, 반대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조사가 이 기술적인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적인 조사는 주로 어떻게, 얼마나, 누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신문 그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그 기술 신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어법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적인 어법이에요. 네. 설명적인 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라는 부분으로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는 뭐냐면 A와 B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쵸? 이 변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설명적 조사예요. 보시면 주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실험 설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가설 검증 조사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 설명적인 조사는 가설 검증 조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조사가 설명적인 조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보실게요.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미래의 특정한 사회의 행태, 측면에 대해서 예상이나 기대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됐으며 이 조사가 뭐 5년 뒤나 아니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사회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라든지 행태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사가 왜 필요한지, 조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조사 있죠? 욕구라든지 욕구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정이라든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조사이고, 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조사의 목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유형들 몇 가지를 보셨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나갈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과학적인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개념, 그다음에 용어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사실 많은 그 개념이라든지 내용이 새롭게 나왔어요. 우리가 사회복지 다른 과목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개념 용어들을 각각 시간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통계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너무 어려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초반에 이런 개념과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나와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론 첫 번째 시간, 예, 조사란 무엇인지, 조사의 일반적인 개념과 목적, 그리고 유형,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습득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